네, 뜨거웠던 선거운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야 3당 차례로 연결해서 유권자를 향한 마지막 호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순으로 갈 텐데요.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으로 갑니다.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네,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형은 좀 불리한 지형일 텐데, 근데 보통 새 정부가 취임하면은 그 지지도가 좀 높아지는 편인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를 생각하면 참 낮은 국정 지지율인데요. 국민께서는 특정 진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국민 통합의 협치 정신을 우선하는 대통령을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현재 지방선거 지형상 취임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라든지 인사 참사, 또 검찰공화국 추진 등에 대해서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일관되게 일꾼론을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뭐 현장에서 이게 좀 뭔가 그 반응이 좀 있었다고 평가를 하세요? 네, 확실히 그 인물에 대한 평가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사람은 참 좋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 지방선거가 아무래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보니까 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들도 많이 있고요. 아마 이제 민주당 후보에 대한 국민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 좀 더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고요. 네, 아무래도 그 검찰공화국은 막아달라 이런 걱정들도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도 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나 장면이 좀 있어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말씀들은 사람은 참 좋다. 그리고 그동안 참 일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요새 좀 민주당의 불리한 지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무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참 궁금한데 네. 이 당 지도부의 마지막 유세는 용산역 광장이었어요. 왜 이곳을 선택을 했던 겁니까? 저희가 어제 서울 집중유세 용산 광장에서 했습니다. 네. 저도 함께 했었고 예. 늦은 시간까지 유세 지원하면서 목도 쉬고 그랬는데요.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초기에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이제는 많이 따라잡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산에 집중적으로 모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에서 후보가 어렵게 결심을 했고 여러 정책 공약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강남 구룡마을 개발 이익을 통해 서울 시민에게 배당하겠다. 또 서울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리고 또 글로벌한 공약으로서 UN 5본부 본부 유치하겠다. 이제 이런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후보가 인천시장이라든지 또 5선의 국회의원이고 또 여당 대표의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 시민들이 좀 높이 사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용산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여야 지도부가 주로 어디를 많이 찾았는가 이거를 좀 분석을 한 결과가 나왔던데요. 네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충청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계양을로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특별히 인천 계양을 많이 찾았다기보다는 여야가 많이 찾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마 국민의힘도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당대표가 선거운동원으로 직접 나서기도 했더라고요. 네, 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들 지지가 여전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켜낼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또 민주당 안에 이재명이라는 구심점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이재명의 경험과 능력이라면은 인천 계양 발전도 제대로 해낼 것이다. 그래서 계양 주민께서 이재명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 이번에 수도권, 충청권, 강원을 주요 접전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선거운동을 집중을 했었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김은혜 후보의 KT 부정 취업 청탁, 가짜 경기맘 논란, 또 재산 허위 신고에 대한 선관위 판정 등으로 인해서 후보 자질을 의심케 하는 그런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광재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당의 요청을 받은 거고요. 또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특별히 또 강원 특별자치도법을 저희가 통과시키는데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이광재 후보의 오랜 꿈이기도 하고요. 강원도의 힘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문순 도지사를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야당이라 하더라도 아마 이광재 후보의 꿈을 강원도민들께서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 선거 구도를 가르는 이 막판의 최대 이슈는 뭐였다고 그렇게 자체 분석을 하세요? 어제 그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드는 대통령령이 국무회의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야말로 검찰공화국 완성하는 그런 활용 점정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권력이 집중된다면 이거는 굉장한 독주가 되는 거고 부패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측근 검사가 대통령실이라든지 국가정보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판 중앙정보부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고요. 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면서 왜 굳이 인사검증을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무부에 맡기는지 국민들께서는 이 권력의 초집중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관리단 독립운영 말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별건 수사라든지 사람을 탈탈 털어오는 방식을 봤을 때 과연 한동훈 장관의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번 대통령령은 정부 조직법상 근거도 없는 아주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네. 예, 법위에다가 이제 법무부가 생기는 것인데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고요. 이러한 검찰 공화국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우려의 시각은 물론이거니와 분명히 심판까지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이제 대충 결과 아마 윤곽에 나올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성적표,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 석 정도로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적표요. 네. 저희는 사실 초기에는 한 7, 8석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 6석까지는 저희가 지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훌륭한 후보들이 인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후위기 지방소멸의 상황에서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에게 전하는 마지막 호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칸느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배우 감독이 수상을 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좋은데 정치가 문제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정치인으로서 늘 새겨듣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되고 우리 또 대한민국 발전하기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실 때 정치는 분명히 바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회초리이기도 하고요.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이었고요.